오랜만에 뵙습니다.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in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네, 지금 BTS 멤버 전원이 SBS 뉴스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은 이제 앵커와 인사를 하고 지금 코너 원고상 긴장 풀어주는 간단한 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장 푸는 간단한 토크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자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하고 지금 멤버하고 보시겠지만 3, 4m 이상 떨어져 있고 가림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송 전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지금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토크 시간인 걸 잊지 마시고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M 씨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된 3년 만에 3년이었어요? 만났습니다. 2018년이었죠. 네. 정말 오래됐구나. 네. 그때 페이크 러브 네네. 저희가 인사를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페이크 러브 두 소절 불렀다가 아주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는 하지 않으려고 왜 합니다. 두 소절밖에 안 했냐에 대한 지탄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퍼미션 투 댄스 저희가 발매를 했는데 혹시 그거 네 소절 한 번만. 우리 지인 씨가 하는 부분 제가 압니다. 어. 나나나나나나 We don't need to permission.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지인 씨도 저하고 만났던 거 기억 나시나요? 물론이죠.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크 러브 발매 후에. 네. 혹시 그 SBS를 다시 찾은 이유 중에 작은 이유가 됐을까요? 저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정말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 친숙하신. 네,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동생 잘 지냈어? 다행입니다.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민 씨.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저 살 많이 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최근에 절을 하는 사진이 나왔던데. 아, 네. 그때 운동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나중에 팬분들이랑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체력 안 떨어지려고 운동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제 그때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급하게 감사한 마음을. 네. 정국 씨는 지난번에 그 KBS인가요? 인터뷰 보니까 뭐 기타 연습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까? 저보다 슈가 형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요? 슈가 기타 연습 많이 했어요? 저 수술하고 지금 잘 못하고 있었어요. 어깨 수술 때문에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하려고 지금. 기타 준비되죠?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쉽네요. 우리 제이홉은 최근에 탄생 만일을 맞았다고. 아우, 네, 맞아요. 제가 봤어요. 만일? 그런 네, 것도 저도 할수 신기하더라고요, 있구나. 만일. 팬들이 그런 것까지 챙겨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팬들 덕분에 또 만일이라는 그런 또 의미 있는 날을 알게 되네요. 네. 우리 비 씨는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습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을 특별히 이 색깔로 골랐거든요. 덕분에 노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빨주 노초. 덕분에 긴장이 좀 많이 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풀린 모습이에요 지금. 네, 형님 덕분에. 아, 형, 어떡하지? 제가 그 아미분들에게 좀 질투를 받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긴장이 다 풀어지셨죠? 네. 풀어지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연속 빌보드 정상을 지킨 데뷔 8주년을 맞은 가수 BTS 방탄소년단이 8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이 모셔서 이렇게 인사하면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만 녹화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함성이 조금 부족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RM 씨, 네. 대기록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빌보드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인데 8주째에 그 노래를 밀어내고 1등을 차지한 노래가 또 우리 노래 퍼밋 투 댄스란 말이죠.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사실 꿈 같아요. 되게 뭐 시기가 시기라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뭐 사실 버터라는 곡이 낼 때만 해도 사실 7주 연속 1위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7주 연속 1위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끼리 그냥 뭐 농담 삼아 진짜로 농담 삼아 뭐 바통 터치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옛날에 운동회 할 때 개조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바통 터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담 삼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실현이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노래를 들어주신 뭐 모든 분들과 특히 아미분들께 가장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야 나왔으니까 1등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이제 빌보드라는 차트가 이제 희망과 기도로만 되는 차트는 아니다가 보니까 그 사실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막 그렇게 막 가볍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진 씨에게 질문을 이어갈게요. 네. 자, 데뷔하자마자 핫샷으로 데뷔해서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다가 자기 노래로 바톤 터치한 경우가 빌보드 역사상 3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룹은 처음이고요. 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음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또 보답하기 위해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근데 이 퍼미션 투 댄스를 보면 특별한 안무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사실은 저도 여러 차례 봤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준비되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 이 안무 얘기는 누가 좀 해줄까요? 우리 제이홉이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국제 수화를 또 접목을 해서 안무를 짜봤고 또 저희가 그걸로 이제 뮤비와 무대까지 선보여 드렸었는데요. 사실 좀 더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또 긍정의 에너지와 뭔가 위로와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국제 수화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동작하고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총 동작이 3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두 엄지 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반 정도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몸을 긁는 이 제스처를 하는 동작이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은 이제 즐겁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무대처럼 그리고 또 한 손은 다리처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좌우로 흔들면서 하는 이런 그 안무가 있는데 이 동작이 이제 춤을 추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고요. 또 두 손가락으로 V를 하고 이렇게 동작을 추는 춤은 평화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뭔가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다들 한 번씩 따라 춰보시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퍼미션 투 댄스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 씨가 예전에 그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PD님한테 우리 안무는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냐 뭐 이렇게 해서 고함을 치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퍼미션 투 댄스는 어떻습니까? 안무가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닌가요? 이번 퍼미션 투 댄스는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이 끝난다면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춤추자라는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은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쉽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끝나면 이제 모두가 즐겁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어르신분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뭐 20, 30대, 50대 이렇게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게 정말 쉽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따 끝나고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지금 한번 같이 해보죠. 뭐 지금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여러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저희 완전 이렇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진짜 즐거워요. 정말 즐거운 표정인 건지는 좀 지켜볼 일이지만. 네.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가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뭔가 다 같이 즐겁게 춤을 췄으면 하는 바람에 또 시작하게 된 챌린지고요. 사실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뭔가 관객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있는데 사실 오랜 팬데믹 기간 속에서 사실 저희도 뭔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뭔가 즐기면서 이 갈증을 해소를 하고 네. 또 좋은 긍정적인 희망과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지민 씨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10개월 2주 동안 빌보드 핫 100에 1위 곡을 5곡이나 냈습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 이후의 최단 기간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참 실감은 사실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뵙고 팬분들 뵙고 같이 이제 우리 이렇게까지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서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이런 소식들이 그냥 마냥 저희는 감사하기만 한 것 같아요. 더 표현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항상 너무 감사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슈가 씨는 어떻습니까? 슈가 씨가 예언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미상 하나 남은 거죠? 네. 저번에 봤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가 이 저번 그래미 때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후보가 돼가지고 되게 지켜봤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능만 하다면 정말 한 번 더 이제 후보에 올라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멋있게 공연했으니까 네. 꿈의 반 걸음 정도 다가간 거 아닐까요? 저 이게 뭐 꼭 이제 상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받으면 좋잖아요. 네. 받으면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별명이 민스트라다무스라고 해요. 혹시 저는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뭐에 관해서 이제 뭐 하고 싶다, 뭐 받고 싶다 이런 거에 대부분 좀 맞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돼지가 나온 꿈을 꿔가지고 네. 복권을 샀단 말이죠.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을 제외한 이제 앵커님의 미래까지는 제가 어떻게 사실 이미 충분히 그렇지. 8시 사실 사실상 간판이시잖아요. 충분히 짱 아니신가. 네.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미 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가벼운 얘기들을 정리하고 조금 이 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과 BTS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M 씨, 네네. 지금 퍼미션 투 댄스 줄여서 PTD라고도 하던데 이 노래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하고 좀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대 퍼미션 투 댄스 같은 노래 왜 필요한 걸까요? 우선 힐더월드는 굉장히 레전드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렇게 뭐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실 그러니까 퍼미션 투 댄스 특히 퍼미션 투 댄스 하면서 뭐 버터도 버터였지만은 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안에서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토론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사실 퍼미션 투 댄스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그냥 직역을 하면 춤을 출 수 있는 허가, 춤출 허가라는 뜻인데 이게 참 되게 뭐 이제 에드시런이 이제 저희한테 선물해준 곡이지만 참 들었을 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뭐 대면하기도 어렵고 뭐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사실상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제약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제자리에서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사실 춤출 허락까지 우리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가장 바라는 게 공연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막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막 점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염원과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건 이런 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희망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된 노래고요. 언젠가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홉 씨, 그리고 이번 노래에서는 노래가 좀 경쾌해졌고 랩 대신 노래 위주잖아요. 이렇게
안무도 좀 변한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방탄소년단은 곡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 안무도 바뀌고 뭔가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자세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또 퍼미션 투 댄스에서는 사실 희망찬 메시지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뭔가 저희도 되게 자유분방하고 좀 더 에너지틱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팬데믹은 사실 그렇게 이겨내야 할 만큼 또 슬픔과 절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런 노래들이 BTS 노래에도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우리 블루 앤 그레이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Can you look at me cause I'm blue and gray. 거울에 비친 눈물에 의미 있는 웃음에 감춰진 날 색깔 blue and gray. 괜찮다고 하지마. 괜찮지 않으니까 제발 혼자 두지 말아줘. 네,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저런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뷔 씨, 이 노래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또 만든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일도 취소가 되고 갑자기 스케줄들도 다 좀 캔슬이 된 상황에서 네. 뭔가 공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우울함과 불안함이 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 메모장에 계속 끄적끄적 써봤었어요. 그거를 이제 불안함과 우울함을 블루 앤 그레이라고 이제 파란색과 회색으로 나타냈고 이제 지난 앨범 B 수록곡 블루 앤 그레이로 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제 힘들고 지친 친구에게 야 기운 내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건가요? 정말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노래는 없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정말 힘든 사람한테 괜찮아, 뭐 다시 할 수 있어, 한 번만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자 이런 이제 좀 뭐 응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너 힘들지? 야, 나 힘들다. 네,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노래라서.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힘들어. 네, 나 힘들다야. 내가 더 힘들어. 네, 아니 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한테 야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는 위로가 안 돼요. 나도 망쳤어. 이 친구가 진짜 맞아요. 친구가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정국 씨는 이번 버터 앨범 속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자,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 힘든 순간은 어떤 느낌이었고 또 그 순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일단 계획이 분명 다 돼 있었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제 스스로도 갈피도 못 잡고 좀 뭔가 놓아버리고 싶었던 때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저희 팬분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멤버들 보고 좀 다시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게 그냥 저희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라이프 고즈 온이랑 버터랑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멤버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네. 느낌으로 들리네요. 이게 확실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좀 그래도 다 열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그 퍼미션 투 댄스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슈가 씨. 그 떨어져도 착륙하는 방법을 아니까 괜찮다. 이건 또 어떤 의미와 위로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추락은 두려우나 이제 착륙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들을 몇 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이 추락과 착륙의 차이는 이제 착륙은 다시 한번 이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추락이 아닌 착륙을 한다면 포기를 하지 않고 착륙을 한다면 다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노래할 때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요.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 RM 씨도 그 버터의 I Got the Medicine이라는 그 네, 그런 있잖아요. 네네. 아, 다이너마이트에 있었군요. 맞아요, 다이너마이트에. 다이너마이트에 I Got the Medicine이란 그 가사가 있었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퍼미션, 허락이란 단어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그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일부러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아미나 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뭐 사실 뭐랄까 어쨌든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또 굉장히 사실은 그 현재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팀이에요. 방탄소년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정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온 팀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뭐 라이프 고즈 온, 뭐 퍼미션 투 댄스 전부 다 지금 저희가 느껴야만 하는 것들이어야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진심이거나 저희가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걸 듣는 경청하시는 분들도 느낄 수 없잖아요. 네. 이런 가사들도 결국에는 다 지금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버둥에서 이제 그런 발로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위로 뭐 이런 것들이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사실 요즘 공감이나 위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납작한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근데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공감이나 위로는 결국에는 저희는 가수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부르고 또 춤을 추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좀 멋있는 최선의 위로를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뭐 버터라든지 퍼미션 투 댄스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그런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B 씨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위버스를 통한 팬들과의 교류, BTS에게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표로 정의해야 되는. 네, 위버스를 통한 팬들과의 위버스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잘 사용하시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아미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뭐 말할 못할 사정이라던가 일상생활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미분들이 위버스에 가끔씩 편지로나마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은 아미분들도 우리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나라고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뭐 그 편지들을 많이 본 이후부터는 저도 제 일상생활이나 저도 제 이야기들 솔직한 마음들을 그냥 아미분들한테 서슴없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절하면서 제발 행복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봤는데 그때 상황이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상황이요? 네, 그냥 운동하다가 네. 옆에 있는 형님한테 네. 찍어달라고 한 거긴 한데. 그냥 바로 무작정. 네네네. 네. 저기 나온. 네. 진짜 저를 했구나. 진짜 정말 각도가 네. 아, 못 근데- 보셨던 거구나 멤버들은. 칼이었어. 거의 땅에 붙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너무 감사한 상황이기도 했고 더욱 더 이제 실감도 안 났지만 참 너무 대가 없는 응원과 큰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저희는 행복한데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행복한데 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로 행복한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저 같은 사람들도 조금
뭐 어느 순간 이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 씨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다이너마이트로 스포티파이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들으려고 10억 번 클릭을 해서 이제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10억 스트리밍을 달성을 하면 접시 모양의 기념품을 준다고 하는데 네. 받으셨어요? 아직 받진 못했고요. 예. 저도 그 소식을 또 인터넷을 통해 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 그 접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거기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요. 담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거 이 김치찌개 담아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만 잘 이제 된다고 가정하면은 거기서 저희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한번 올려두고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물 음식은 조금 그런가? 피했으면 좋겠는데. 뭐 멤버들이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죠. 아니, 나 묻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7개 준다면 제가 김치찌개 국물 요리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 먹어보도록 좋아하시나 봐요.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보니까 김치도 같이 만드시던데. 저희 그 백종원 선생님이랑. 백종원 대표님하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달려라 방탄이라는 저희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서 콜라보를 진행해가지고 뭐 김치도 만들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선물로 술도 받았습니다. 김치는 네, 솔직히 맛이 괜찮았습니까?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기계처럼 그냥 백종원 선생님이 레시피를 이렇게 주시면 그냥 기계처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어오시면 저희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약간 보랏빛으로 약간 세트를 꾸며봤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좀 보라색이에요. 또 보라색이고 저도 오늘 넥타이에 좀 신경을 좀 썼고요. 넥타이도 좀 신경을 써서 보랏빛으로 맸는데 이 보라색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는데 네. 그냥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마지막 색깔의 보라색이 마지막처럼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자라는 의미인데 네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클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라해라는 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것도 결국은 위로와 공감인 것 같아요. 뭐 맨 끝에 번호까지 맨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자 같이 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만 그렇게 또 해석을 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까? 엄지척.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 최근에 보면 UN 특사로 임명됐다는 저희가 얘기를 또 대통령 문화 특사로 임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유엔 총회인가요? 우리 RMC 남준 씨가 연설하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혹시 그 장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무섭네요. 네, 저 장면인데요. Thank you, Mississippi. 그 종이를 보면 Director, 조금씩 떨리고 know the 있어요.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across the world. My name is Kim Namjoon. 자, 여기까지 볼까요? 저 당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글쎄요, 이 뉴스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엄청 떨렸어요. 저게 보면 제가 알기로 네 분들이 이제 참석자분들이 한 20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많다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숫자일 수 있고 적으면 적은 숫자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스타디움에서 이제 공연해 본 적이 있고 아마 당시엔 스타디움까지 아니어도 한 2, 3만 명 정도 분들을 모시고 공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명패가 이렇게 다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막 프라임 미니스터, 막 총리분, 저기 왕비분, 네. 왕세자분들 막 그게 이제 쫙 있으니까 사실 제가 평생 이제 뵙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빈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너무 그 에너지가 너무 있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숨긴다고 이제 저도 가수니까 열심히 공연했던 그런 이제 경력을 살려서 열심히 표정이랑 이런 건 잘 숨겼는데 손이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떨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대본 정말로 많이 연습하고 너무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그냥 큰 실수 안 한 거에서 이제 만족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총회 같은 큰 무대에 다시 갈 가능성이 또 생겼단 말이죠. 네네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며칠 전에. 예, 맞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 SBS 뉴스에 출연했던 한 2018년부터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희가 정말 사실은 7명이 이런 7명 친구들이 분에 넘치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늘 이제 그 어떤 시점부터 우리가 이 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릇보다 더 큰 사랑을 좀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던 차에, 물론 이제 음악은 저의 본업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음악 외적으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사실은 너무 영광스럽고 참으로 시적절한 영광스러운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수락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뭐 사실 유엔 총회는 이제 2번째인데도 굉장히 어깨가 또 무겁고 책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방탄소년단은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이제 밀레니얼이거든요. 92년생부터 97년생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또 지금의 청년 세대 분들과 함께 커왔다고 또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꼈던 정서를 계속 표현하고자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직감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뵙고 또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걸 겪어오면서 세계적인 혹은 굉장히 커다란 뭐 경제 위기나 사회적인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임팩트 같은 거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겪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2021년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뭐 저희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저희가 이런 뭐 문화 특사든 뭐 유엔 총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런데 참여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커왔던 뭐 청년 세대 분들이나 전 세계 미래 세대 분들 또 저희가 뭐 감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고요. 출국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 얘기 듣고 있으면 막 빠져듭니다. 자, 진 씨한테 질문을 또 이어갈 텐데, 네. 자, BTS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또 기대와 바람이 있죠. 또 우리 아름이 영원. 네. 아름이 이제 방탄소년단을 넘어서 뭐 방탄파파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에 방탄소년단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 보십니까? 일단 뭐 멤버들 생각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멤버들 각각 이렇게 뭐 힘을 합쳐서든 뭐 개인으로든 음악 계속 꾸준히 되게 열심히 할 것 같고, 뭐 한 10년, 20년 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한 마음이라면은 뭐 가끔씩 저희도 그런 얘기해요.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마을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7명이서 이렇게 뭐 한 명은 저 집 살고 한 명은 이 집 살고 해가지고 뭐 방탄 마을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면 또 어떻겠느냐, 이런 대화도 가끔 하는데 저도 가끔 초대해 주실 건가요? 형님이라면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되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민 씨한테 질문을 또 이어가면, 자, 이제 빌보드 1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 이면에는 중압감,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아까 호비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엄청 어깨도 무겁다고 느껴지고요. 다른 것보다 그냥 저희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팬분들, 그러니까 이 관객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존재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한 뭔가 충족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뭔가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좀 무겁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슈가 씨,
자, 이제 그래미상 얘기 아까 했었는데 네. 이제 그래미상 수상 그 넘어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어가지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상의 수상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저희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이 시작이 그냥 음악이 좋고 춤이 좋고 노래가 좋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거단 말이죠. 저희들이 막 처음부터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데뷔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뭐 그래미 수상 여부를 떠나서 그 8년 전이랑 똑같이 음악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저희들끼리 만들고 또 무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께 이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사실 뭐 더 이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도 사실 크게 엄두도 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기회 되면 8시 뉴스에 또 모시고 이렇게 그럼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항상. 네. 자, 정국 씨, 이제 방탄 멤버 정국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전정국 씨로서 혹시 지금 이루고 싶은 꿈이나 관심 가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 뭐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 지금 가수로서의 뭔가 목표나 꿈 이런 거 말고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빨리 아미 팬분들 만날 생각하고 있고 빨리 콘서트 하고 싶고 지금은 그런 게 다 꿈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고 보기 좋지만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모습 저도 빨리 보고 싶어서 이 코로나 시대 빨리 끝나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정말 무대를 휘젓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정국 씨에게 하나 더 물어보라고 지금 너무 대답이 활기차가지고 또 대답을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방탄은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이너마이트, 버터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이렇게 이어왔는데 혹시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게 될지 조금 알려줄 수 있겠어요? 예, 아까 이제 남준이 형이 저희 팀은 약간 현재에 되게 충실한 팀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때까지 음원을 발매한 것도 그때 그 시절에 저희에 대한 생각들이나 감정 상태나 아니면 뭐 흐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세대에 맞춰서 그냥 그런 곡들이 다 탄생이 된 거라서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희끼리도 얘기해 나가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또 어떤 좋은 곡, 멋진 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혹시 다음도 영어 노래인지 아니면 우리말 노래인지 힌트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정말 진짜 안 나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자, 이제 질문은 다 됐고요.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제가 막 잘 못 알아듣는 지시가 하나 내려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나면 즐겁게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퍼미션 투 댄스 수어 춤을 같이 추면서 마무리하자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잠깐만요. 연습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이펜 첫 내려. 동작은 이제 아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죠? 이겁니다. 갈비뼈를 긋듯이. 네네. 긁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걸 하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잠깐 일단 앉아 주시고요. 네. 어떻게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지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았어요? 좋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슈가 씨 왔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와서 그 8시 뉴스 앵커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직도 한번 해보고 가시겠어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 SBS 8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다리를 꼬면서 SBS 뉴스 하지? 보통 이게 데스크가 있다고. 갑니다. 오늘 BTS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 볼까요?